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과정선생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잘들 계시지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 돼서 여러분들을 화면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예상 문제지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으면서 풀어볼까요? 신생아에 목욕시키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유 후나 취침 후에 목욕을 시키는 것이 좋다. 예, 수유 전, 취침 전에 목욕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1번 틀렸죠. 자, 2번은 등, 머리. 예, 목욕 시키는 순서인데요. 가장 먼저 얼굴을 씻겨야 되는데 등을 씻긴다고 했으니 2번도 틀렸네요. 자, 3번은 탯줄은 첫 목욕 후 바로 떨어지므로 별다른 처치가 필요 없다. 아유, 아니죠. 한 7일 이상이 걸리죠. 자, 3번도 옳지 않습니다. 자,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 속에서 스스로 놀 수 있도록 한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큰일 날 일. 예, 4번도 정답이 아니네요. 자, 5번이 정답이겠네요.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목욕시키는 목적이 되겠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의 신체 및 운동 능력 발달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번에도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영아의 신체 및 운동 능력 발달은 상체에서 하체로 발달하고 중심에서 말초로 이런 순서로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머리 들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혼자서 앉고 붙잡고 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서고 걷기. 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피임법에 맞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먹는 약인가 봐요. 배란이나 수정을 막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성관계가 끝났네요. 그래서 사건이 터졌네요. 자, 이번에 보면 사후 피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응급 피임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응급할 때만 먹는 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벌써 4번 문제를 같이 풀게 됐네요. 4번 문제는 모유수유의 장점으로 이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1번에 보면 영양소가 소화되기 어려운 상태로 함유되어 있다. 아니죠. 모유에는 영양소가 소화되기 아주 쉬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려운 상태로 라는 말로 바꿨네요.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을 그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변 배설을 돕는다. 모유가 태변 배설을 돕고요. 모유 수유를 하면 아기한테도 좋지만 엄마에게도 좋습니다. 엄마의 자궁 수축과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4번에 보면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이 형성된다. 5번에 면역 성분이 농축되어 있다. 특별히 초유에 아기를 낳고 2 내지 3일 이내에 분비되는 초유는 면역 성분이 많은 면역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아이에게 정말 좋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뭐였죠?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임신 중 영양 섭취의 주의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하나씩 살펴볼게요. 충분한 수분 보충. 예, 수분을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되겠죠? 자, 하루에 3번 규칙적인 식사. 예,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자, 3번을 보면 즉석식품 섭취. 예, 즉석식품은 되도록이면 뭘 해야 되겠죠?
정답이 또 나와버렸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식도 하지 않고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자, 5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자녀의 발달 단계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양육자와의 애착을 통해 신뢰감을 쌓고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등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요. 자, 애착을 제가 엄청 강조했는데 애착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영아기라고 연결시키라고 했습니다. 애착을 통해 신뢰감과 사회성을 이렇게 키워야 하는 시기는 이번에 영아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육의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먼저 1번을 살피면 혼육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아이가 왜 혼나는지 그 목적은 알고 혼나야 되겠죠? 교육을.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훈육하기 전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어야 된다.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반드시 훈육할 때는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이를 평가하는 말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너 못됐다, 참 산만하다, 이렇게 평가가 섞인 말은 가능한 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 4번은 훈육할 때 아이의 기질과 그 다음에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죠? 아이들마다 참 기질이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도 반드시 고려해서 훈육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답입니다. 틀리겠죠? 옳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은 잘못한 일만 훈육한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씀이죠. 8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애착 유형은, 자, 애착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안정 애착과 또 불안정 애착이 있는데 불안정 애착 중에 무슨 애착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네모칸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엄마가 함께 있거나 떠나도 별 관심이 없고 낯선 사람을 비교적 더 잘 받아들인다. 예, 엄마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애착이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엄마가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도 고개나 시선을 돌려 회피하는 거죠. 예, 그리고 무관심한 행동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불안정 애착 중에 회피 애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출산 방법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출산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연상, 이완, 호흡 등을 통해 산모의 고통을 줄여주는 본만법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연상, 이완, 호흡 잘하고 그 다음에 긴장을 풀고 또 좋은 것을 생각하면 고통을 줄여준대요. 이런 분만법을 3번에 보면 라마즈 분만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답은 라마즈 분만법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맞추기를 바라면서 제가 출제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 생애 중에 신체가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때는? 하고 물었는데, 자, 이 시기를 1차 성장 급등기라고 하고요. 우리 전 생애 중에 엄청 가장 많이 하루가 다르게 키와 몸무게가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을 일어나는 그때는 영아기가 되겠습니다. 4번에 있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벌써 11번 문제가 됐네요. 자, 유아기의 놀이 순서 발달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유아기 때는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노는 아이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자, 처음에 아이들은 혼자 놉니다. 혼자 놀이를 시작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병행 놀이를 하고, 병행 놀이를 거쳐 연합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협동 놀이를 합니다. 자,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네, 3번에 있죠? 디귿, 기역, 니을,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태아의 발달 과정을 설명한 건데요. 자, 이런 특징이 있대요. 내장기관이 급격히 발달하고 태반이 완성이 되고 피부가 발달하고, 그리고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초음파로 성별을 구별할 수 있음했는데, 초음파로 여잔지 남잔지 구별할 수 있는 때는, 자, 3번에 답이 있습니다. 4개월 때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출산 예정일 구하기 문제인데요. 우리가 서답형 주관식 문제라고 합니다. 네, 출산 예정일 구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고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한번 제가 내용을 읽어볼게요. 마지막 올형이 2020년 5월 3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5월 8일까지 이렇게 했대요. 이 여성의 출산 예정일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자, 제가 이렇게 시험을 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예, 끝나는 날 2020년 5월 8일이죠. 이 날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 무시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끝나는 날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날만 필요라고 적었는데요. 시작하는 날 2020년 5월 3일을 제가 옮겨 적었죠. 이 날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날짜를 구하고 달을 구해야 되는데, 자, 날짜를 구할 때는 무조건 7을 더하라, 달을 구할 때는 -3을 해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날짜를 구해 볼까요? 날짜는 3일이 되겠죠? 자, 3일에다는 7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플러스 7을 하면 뭐가 되죠? 제가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10일이죠. 이 임산부는 10일 날 아이를 낳답니다. 자, 두 번째, 이 달을 구해야 되는데, 달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달에다가 9를 더하는 게 있었고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3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에 1을 더하라고 했는데, 저는 플러스 9 문제는 내지 않고 -3을 하는 문제를 내기로 여러분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을 하면, 자, 5에서 3을 빼면 뭐가 될까요? 예, 다 2가 되죠. 예, 2월 10일 날 아이를 낳는답니다. 자, -3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하라 그랬냐면 연도를 구해야 되는데, 플러스 1년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2020년 5월 3일 날 생리를 시작했는데 2020년 2월 10일 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기는 언제 낳을까요? 제가 잘 안 써져요. 21년 2월 10일. 예, 제가 한번 정답을 눌러볼까요? 정답은 2021년 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잘 계산이 안 쓰죠? 자, 다음 문제는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도록 하시고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월경이 2019년 6월 10일부터 2019년 6월 15일까지 한 여성의 출산 예정일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한번 제가 한 30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산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30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까 먼저 설명한 순서대로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0일에서 2019년 6월 15일까지 한 여성입니다. 끝나는 날은 무조건 무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끝나는 필요 없습니다. 2019년 6월 10일 이 날짜만 필요한데요. 자, 달에는 먼저 이 몇 월 며칠 날을 구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하라 그랬죠? 7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자, 10 더하기 7은 며칠일까요? 17일이 되겠죠? 이 여성은 17일 날 아이를 낳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 월을 구해야 되는데 월에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6에서 3을 빼니까 몇 월이 됐을까요? 3월 17일이 되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2019년 6월 10일 날 여자가 월경을 했는데 2019년 3월 17일 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연도에다가 무조건 플러스 1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년도가 됐죠? 제가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요. 2020년 되겠죠? 자, 제 글씨를 잘 못 알아볼까봐 제가 정답을 썼습니다. 2020년 3월 17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힌트지를 다 풀게 됐는데요. 저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다 맞을까봐 걱정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기술가정책 23페이지에서 제가 서술형 서답형 문제를 하나 출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험날 19일 날 2교시 때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